국회는 오늘 정부로부터 추경안을 제출받아 심의에 들어갑니다. 추경안만 따지면 15조 원 규모죠. 국민의힘은 불효불급한 예산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증액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조금 전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들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네, 정부가 이틀 전 의결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데요. 지원금 총액은 19조 5천억 원인데 이 중 15조 원을 추경안으로 편성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이번 달부터 지급할 방침입니다. 내일 정세균 총리의 시정연설 후에 다음 주에 본격 심사를 거쳐서 2주 뒤에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안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3차 추경 그리고 12년 전의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중에 10조 원은 국채로 마련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연말이면 국가 채무, 즉 나라 빚이 1,000조에 가까워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서 4월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선 전에도 또 수십조의 돈을 뿌리고 할 것입니다.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정부 여당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두텁게 그리고 폭넓게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4차 지원금 대상은 총 690만 명입니다. 전 국민에게 줬던 1차 지원금 규모가 13조 원이었으니까 690만 명에게 19조 5천억 원, 얼마나 두텁게 줄지가 실감이 나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 전에 장사를 했는지 문을 일찍 닫았는지에 따라서 액수가 다릅니다. 헬스장과 노래방처럼 문을 아예 열지 못했던 곳은 500만 원을 받고요. 전기요금을 석 달간 50% 깎아줍니다. 이 둘을 합쳐서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최대 680만 원까지 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1,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도 3차 때보다 이렇게 200만 명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했죠. 거의 역대급인데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이런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누더기 추경안이 되었다. 이런 규모가 타당한지 또 재원 마련에 대해서 세출 구조 조정 노력이 전혀 없는 이런 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추가해야 할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오늘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농민 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은 코로나 손실보상법 같은 상생연대 3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또 언론개혁법 이런 쟁점 법안의 통과도 추진을 하고 있죠. 추경 편성 과정에서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은 역시 앞으로 여정회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결정됐다는 소식 박 반장이 전해드렸었죠. 여야 선거 구도가 점점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박 후보와 오 후보 벌써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여러 번 부딪혔습니다. 오 후보가 박 후보의 1차 TV 토론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빌 게이츠의 말 중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취사 선택하고 있다라고 한 데 따른 겁니다. 오세훈 후보님 늘 성급하십니다. 늘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보지 않으시네요. 10년 전 무상급식 문제로 시대를 읽지 못해 사퇴하실 때처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를 존중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 후보의 경선 승리, 박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현명 보수를 지향했던 나경원 후보와 달리 오 후보의 승리는 국민의힘이 중도 표심에 좀 더 다가갔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인데요.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캠프 진용을 가다듬었습니다. 박 후보 캠프에는 서울 지역 국회의원 41명 중에서 이낙연 대표와 국무위원 3명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들이 참여를 한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캠프 대변인으로는 고민정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고 의원 지난 총선에서 오 후보를 꺾었었죠. 고 의원은 대변인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였고 대통령이 됐다. 이번에는 박영선의 입이 되려고 한다. 반드시 당선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서실장은 이수진, 천준호 의원이 맡고요. 선대위원장은 경선 상대였던 우상호 전 후보가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후보가 경선에서 이긴 다음 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어젯밤에 둘이 만나서 저녁 먹고 그러셨어요? 필승을 다짐했는데요. 제가 마음이 많이 짠했습니다. 뭐라 그러세요, 우상호? 나 괜찮아. 이렇게 또 마음속에 많이 서운함이 있을 것 같은데 내색을 안 하고 오히려 저한테 아이 필승해야지 필승 이러면서 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우리 국장과 반장들의 눈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 쏠렸지만요. 저 여당 반장 유 반장만큼은 박영선 후보와 조정훈 후보의 단일화 토론을 받습니다. 두 사람 주 4일째 혹은 주 4.5일째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공감대를 가졌는데요. 논쟁도 있었습니다. 조 후보는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약속한 30만 채 중에 내년 6월까지 완성될 건 장난감 레고가 아니고서는 단 한 채도 없다라고 했고요. 또 소상공인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공약에 대해서는 받고 더블로 가자는 식이라면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 후보 역시 조 후보 공약의 현실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두 사람의 단일화는 주말 동안 여론조사를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 결과가 정해집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의 여권 단일화 소식까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어제 박 후보가 검찰개혁 이슈에 일가견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 검찰총장 이슈가 나온 김에 박 후보가 말하는 검찰총장 되는 법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경찰청장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아까 있었는데 누구? 그렇지. 그러면 경찰청장 이렇게 검찰총장 지금 검찰총장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오늘 가서 검색해봐요. 그래? 아줌마 미리 가르쳐줄까? 문무일 검찰총장이야. 외워봐. 그 문무일 검찰총장을 딱 검색하면 그 문무일 검찰총장 아저씨가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거기 쫙 나와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가 그 검찰총장 아저씨 한 대로 하면 돼요. 오케이? 네?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오늘 국회로 박영선, 조정훈과 토론하며 단일화 시동.